봅시다. 연립 1차 방정식 활용해요. 또 식 세우는 거네요. 그죠? 부등식에서 활용해서 조금씩 세우는 게 익숙해졌다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등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형이 조금 더 많거든요, 얘들아.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지수라고 하는 애를요, 2개 사용해요. 알겠죠? 미지수를 2개 사용한다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제 미지수가 2개니까 식도 몇 개겠어요? 2개. 2개를 쓰겠죠. 맞죠? 미지수와 2개, 식 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2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식 세우는 걸 2번 해야 되니까 많이 빡세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또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의 식을 좀 간단하게 항상 우리가 세울 수 있게끔 웬만하면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의 식만 좀 잘 세워주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정식 활용할 때 이 4글자 맨날 뭐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4글자 맞죠? 4글자가 우리가 이제 등호를 사용할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보기 때문에 한번 방정식을 세워가면서 개념관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식 세우고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풀어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볼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한번 가볍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124페이지에 예제 1번이에요. 자, 자연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조금 하고 넘어갑시다. 2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알겠죠? 자, 10의 자리 그리고 1의 자리 이렇게 2가지 가지고 얘기하죠. 10의 자리가 A, 1의 자리가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자연수를 표현하는 거 기억납니까?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의 자리는 몇을 곱해서? 10을 곱해서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1의 자리를 뭐예요? 더해주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자주 그래도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를 표현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봅시다. 2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 1의 자리라고 해놓고 한번 보자고요. 자, 10의 자리를 x, 1의 자리를 y라고 합시다. 오케이? 네. 자, 식을 하나씩 세울 겁니다. 자,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연수 10x 플러스 y 맞습니까? 네.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에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 x 플러스 y죠? 요 합의 4배예요. 4배입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야.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리고 식이 하나 더 나올 거야. 뭐라고?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그럼 이제 10의 자리가 y가 되죠. 네. 그러면 10y 플러스 x 바꾼 수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 수 10x 플러스 y죠. 처음 수보다 크다. 플러스 27만큼 이렇게 식을 세워줄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 부분이 바꾼수. 자, 우리 자릿수, 2자릿수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바꾼수를 표현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좀 이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쁘게 정리 한번 해자. 10x, 4x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6x. 맞습니까? 네. y, 4y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y는 0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양변 3으로 한번 더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자, 이렇게 넘어가면 좌변으로 넘겨도 돼요. 마이너스 9x 9y는 27 됐나요? 자, 양변 전부 다 9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 해서 식이 좀 이쁘게 나왔죠. 깔끔하게. 자, 얘네 둘이 이제 한번 풀어줄 거예요. 가간법, 대입법. 가간법 둘이 그냥 뭐 하면 돼요? 왜요? 더해버리면 되죠? 네. 맞죠? 아, 자, 둘이 더하면 x는 3 됐나요? 네. 자, x에다 3 대입하면 y는 6이네요. 맞아요?
따라서 처음수 어떻게 돼요? 36이 되겠죠. 괜찮? 네. 앞에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 확인 1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운 거랑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10의 자리 몰라요? x. 자, 그 다음은 뭐야? 1의 자리 Y. 몰라요. y라고 합시다. 문자 두 개 사용해서. 알겠지? 자, 이수 정해주고, 자, 각 자릿수의 합이 11입니다. 10의 자리랑 1의 자리를 합쳤더니 11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식 한번 나오죠?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또 바꿨대요. 바꾼 수 10y 플러스 x는, 맞아요? 바꾼 수는 처음 수 10x 플러스 y. 맞니 얘들아? 네. 처음 수의 3배. 와우. 처음 수의 3배 보다 5만큼 뭐가 돼요? 크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식 한번 밑에 것만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거든 얘들아? 네. 자, 10y 플러스 x는 30x 플러스 3y 더하기 5죠. 맞니 얘들아? 네.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는 11. 자, 이항하면 29x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식 한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가감이든 대입이든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됐죠? 예제 2번. 자, 예제 2번은 얘들아 뭐예요? 나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이는 식을 세우기가 그래도 조금 편안합니다. 왜? 1년이 지나면 1살이 많아져요. 10년이 지나면 10살이 많아져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자, 지금이에요. 알았죠? 현재. 네.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의 나이가 있는데, 자, 아버지는 X, 아들은 Y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처음에 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버지랑 아들은 26살 차이에요. 아버지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뺐더니 26입니다. 자, 요런 건데, 사람이 언어는 이해해야 되잖아. 아들의 나이에서 아빠의 나이를 빼면 안 되죠, 얘들아? 그지? 아들이 26살이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예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몇 살이 많아져요? 10. 오, 10살이 많아져요. 그럼 아들은요? 10살. 그렇지. y 플러스 10이 됩니다. 됐나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은 맞습니까? 네. 밑에다 좀 써다가 위에 간단하게 합시다. x 플러스 10.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몇 배? 3배보다. 맞아요? 네. 적어져요. 몇 살? 2살. 2살 적어집니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 이쁘게 정리 한번 해주면 x 마이너스 3y는 30, 28 하면 18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식 세워놓고 얘들 가감법 한번 씁시다. 위에 자리도 그냥 뭐예요? 빼버려요. 빼면 2y는 빼면 18 아, 그냥 8인데요. 그래가지고 Y. 8이라고 했는데 쌤이 10이라고 해가지고. 아들 몇 살? 4살. 4살. 아버지는 26살. 30살. 됐습니까? 오케이? 네. 아버지는 30살, 아들은 4살. 이렇게 해서 가볍게 써줄 수 있겠네요. 봅시다. 얘들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식만 좀 세워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확인 2번. 현재 어머니와 딸이 있는데, 자, 어머니 X, Y, 딸은 Y라고 합시다. 알겠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식. 어머니는 딸보다 3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에서 딸의 나이를 빼면 32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지, 얘들아? 네. 자, 몇 년이 지났냐? 8년이 지났어요. 8년 후. 자, 그럼 어머니는 X 플러스 8. 딸도 뭐예요? Y 플러스 8. 됐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머니의 나이가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맞죠? 딸의 나이. 맞습니까? 딸의 나이의 2배보다. 맞습니까? 많아져요. 플러스 14살.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2y는 자 여기 16, 14 더하면 30이죠? 8이 2하면 22.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예제 3번. 뭐라고 쓰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개수, 가격. 자, 입장료가 있습니다, 일단. 자, 금액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좀 해봅시다. 입장료. 자, 어른은 얼마? 800원. 800원. 자, 학생은, 학생인가요? 네. 600원. 600원. 자,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데. 자, 몇 명인지 모르죠,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어른을 X명, 오케이? 아이들, 학생들을 Y명이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입장권은 120장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120명이 입장한 거예요. 이해됐지, 얘들아? 네. 자, 첫 번째 식입니다. 어른과 아이가 합쳐서 120명.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입장 금액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어른 800x 맞아요? 네. 어린이 학생 600y. 자, 둘이 합쳐서 총 금액이 얼마예요? 83,200원이요. 3,20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씩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양변을 뭐로 나눠요? 200으로 나눠줘요. 우와. 오케이? 네. 200으로 나누면 뭐 일단 공 2개씩. 맞죠? 네. 2로 한 번 더 나누면 어떻게 돼요? 2x. 4x 플러스 4x. 4x 플러스 4y. 는 자, 이거 2로 한번 나눠주면 416. 이렇게 해서 식이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가감법 쓸 거예요. 자, 위에 거 4 곱할까요? 3 곱할까요? 3 곱하죠. 3x 플러스 3y는 자, 360이죠. 네. 자, 밑에 있는 식 4x 플러스 3y는 416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위에 아래 거 빼버리자. 오케이? 네. 자, 마이너스 x죠? 네. 빼면 마이너스 76. 56. 아, 56. 아, 이거 다 진짜 잘못 56은 봤네. 54죠. 맞나? 미쳤나봐. 맞아, 아니야? 맞는 거 같아요. 마이너스 50. 몇이에요? 6이요. 6 맞죠? 네. 맞아요? 네. 오케이? 네. 맞지, 맞지? 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럼 x는 뭐야? 56. 56이죠. 그러니까 어른이 몇 명? 56명. 자, 합쳐서 120명이니까 학생은 몇 명이에요? 64명. 64명.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식 자체가 까다롭진 않습니다. 얘들 알겠죠? 네. 뭐 거의 다 됐죠?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확인 3번. 자, 이것도 식만 좀 볼게요.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000원짜리. 다 했다. 5,000원짜리 지폐가 있고요. 자, 얘가 X장. 그 다음에 얘가 Y장. 몇 장 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됐죠? 네. 자, 여기 밑에 그냥 가볍게 식 한번 갑시다. 뭐라고 했냐? 자, 둘이 합쳐서 몇 장? 12장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식 하나는 좀 가볍게 세울 수 있게 나옵니다. 웬만하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이 나왔는데 자, 1,000원짜리 X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 Y장 합쳐서 얼마래요? 28,000원인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양변을 1,000으로 좀 나눠주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얘들 알겠죠? 네. 양변을 1,000으로 좀 나눠주면 x 플러스 5y는 28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알겠죠? 네. 뭐 푸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풀리죠? 그러면 정답이 이제 1,000원짜리 지폐 8장이랑 5,000원 지폐 4장이에요? 몰라요. 아, 이거 정답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들 예제 4번은 도형 맞아요? 네. 도형에 관한 얘기고요. 도형은 늘 얘기하지만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넓이 공식
혹은 뭐 둘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네. 자, 문제 좀 보니까 아이고 직사각형이 있대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고 얘기합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세로의 길이가 가로보다 20cm 더 길대요. 자, 그럼 가로는 x, 세로는 뭐예요? y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0은 y예요. y는 가로보다 20 더 길어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냐? 둘레의 길이가 72래요. 둘레의 길이는 얘들아 가로, 세로 더해서 몇 배? 2배 한 거야. 네. 그럼 둘레가 72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가 몇이야? 36이어야겠죠.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더하면 몇이라고요? 36입니다. 둘레니까. 알았지 얘들아? 이렇게 연립해 주시고 그냥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깔끔하게. 2x는 뭐예요? 16. x는 뭐야? 8. 그럼 y는 뭐예요? 잠깐만요. 28이죠. 네. 그래서 가로가 8, 세로가 28 이렇게 해서 가볍게 풀어줄 수 있어요. 됐죠? 도형은 생각보다 쉽게 나옵니다. 볼게요. 직사각형이죠? 또 직사각형 한번 그려서 볼게요. 자, 가로, 세로 길이 모르죠? 네. x, y라고 합시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 얘들아? 둘레가 20 맞아요? 네. 자, x 플러스 y는 10입니다. 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맞죠? 네. 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가로를 2배 2x 맞습니까? 네. 세로를 몇 배? 3배. 3y 해서 더했더니 맞아요? 네. 그리고 2배 하면 둘레가 될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처음 직사각형 둘레 20 맞아요? 네. 요거에 2.4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오케이? 요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거니까 우리가 됐지 얘들아? 네. 자, 1번부터 x 플러스 y는 10입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2로 나눠 보시면 2x 플러스 3y는 24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무난하죠? 네.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무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거속시가 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속시가 아마 이제 요 예제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튀는 형태는 우리가 라이트센이나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더 볼 겁니다. 얘들 알았죠? 네. 자, 일단 거속시 예제 몇 번이야? 5번. 이제 5번. 거, 속, 시. 뭐 공식 기본이니까 이거는 항상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식을 세우는 방식은 표를 그릴 거예요. 계속 똑같아요. 알았지 얘들아? 네.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 고개를 넘어가는데 자, 거, 속, 시라고 써놓고 나서 알았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 다음 뭐예요? 내려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알려준 게 시속 몇 킬로? 3킬로. 자, 내려올 때는 시속 몇 킬로? 7kg. 어? 5kg. 시속 5킬로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위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얘들 알겠지? 네. 시간, 그 다음에 킬로미터.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자, 구해야 되는 거. 올라가는 거리와 내려오는 거리. 올라오는 거리, 내려오는 거리. 각각 구해라. x, y라고 하잖아. 됐니? 네. 구해야 되는 걸 x, y라고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시간. 거속시 공식 쓰자고 그랬죠? 자,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속력분의 거리. 해서 이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줄부터 보죠. 총 몇 시간? 4시간. 자, 이렇게 하나. 됐습니까? 네. 자, 위에 거. 자, 뭐라고 되어 있냐?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멀리. y 플러스 4가 아닌. 네. 내려온 거리는 올라간 것보다 4km가 더 길다. 이렇게 맞습니까? 네. 자, 얘네 둘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연립방정식 하나 만들어주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 됐니? 네. 자, 이거는 양변이 몇 곱해요? 15 곱하면 5x 플러스 3y는 60. 이렇게 깔끔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위에 거에다 3 곱하면 3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2. 5x 플러스 3y는 60. 자, 연립할 거야. 둘이 뭐예요? 더해줘요. 그럼 싹싹 지워지고 8x는 자, 둘이 더하면 48. x는 6. 그렇지. 그럼 y는 10. 됐나요? 네. 올라간 게 6kg, 내려온 게 10kg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기존의 식을 세우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얘들. 알겠지? 네. 자, 알려준 거,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거속식, 공식 이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네. 알려준 거, 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관계들 이용해서 식을 몇 개? 2개 세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자, 어렵네요. 배워봅시다. 뭐, 확인 5번인데 문제 똑같아요. 거, 소, 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km짜리 공원을 가는데 처음에 걷다가 맞아요? 뭐 했어요? 뛰었어요. 걷다가 뛰었어요. 자, 뭐 알려줬냐? 속력을 알려줬네요. 걷는 건 시속 몇 킬로? 4km. 자, 얘들아, 뛰는 건 시속 몇 킬로? 9kg. 그렇지, 6km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뭐라고 했냐?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모두 구해주세요죠. 구해야 되는 게 거리란 말이야. 걸은 거리, 뛴 거리. 사실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 나와야 돼요. 걸은 거랑 뛴 걸 합쳐서 한 바퀴 11km가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는 거 시간이죠. 시간은 속력분의 뭐예요? 거리. 속력분의 거리. 자, 둘이 합쳐서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이죠. 2분의 자, 5. 그렇지. 2시간에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야 돼. 몇 시간? 2분의 5시간. 2.5시간. 맞아요?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 몇을 곱해? 12. 12 곱하시면 3x 플러스 2y는 30. 이렇게 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됐죠? 네. 깔끔하게 요거 이제 이용해서 풀이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예제 6번입니다. 자, 예제 6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서 집을 나갔어요. 네. 그 다음에 형이 뒤따라갔대요. 자, 일단 거, 소, 시. 시라고 하고요. 창민이와 누구? 형.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나간 사람이 더 오랫동안 걸려야 돼요. 시간이. 맞아요? 네. 먼저 출발했으니까 시간을 더 많이 써먹었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자, 봅시다. 창민이는 분속 40m. 분속 몇 미터? 40m. 40m. 여기도 단위가 뭐예요? 분과 미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형은 분속 120. 이 정도면 뛰는 건데. 와, 빠르다. 분속 120m.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얘들아?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창민이가 출발하고 걸린 시간이죠. 네. 맞아요, 시간이야. 그 다음에 형이 걸린 시간을 y라고 하자고요. 됐니?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창민이는 형보다 몇 분? 20분을 먼저 출발했으니까 20분이 더 걸렸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 형이 걸은 것보다 20분을 더 걸어야 되죠? 먼저 출발했으니까. 네.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공식 써야겠죠? 거속식. 속력 곱하기 시간. 40x. 자, 얘는 120y죠. Y.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뭐 했대요? 만났다. 그럼 이동거리가 같아야 만나죠. 우와. 됐니? 네. 자, 이거 이 항에서 양변 40으로, 40x는 120y라고 써놓고, 이거 이제 정리하자. 자, 봅시다. 첫 번째 식, x-y는 20. 맞아요, 얘들아? 네. 자, 두 번째 거 40으로 나누면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저 위에 40 그냥 빼버리면 되죠, 얘들아? 빼면 2y는 20. y는 뭐야? 10. 그럼 x는 30. 자, 여러분들한테 창민이가 걸린 시간 물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30분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시간차.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나중에 출발하는 사람이 더 짧게 이동한 거고. 알았니? 네.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네. 자, 확인 6번 뭐라고 되어 있냐? 일단 거, 소, 그다음 뭐야? 시라고 해놓고 보자고요. 동연이랑 원선이죠. 맞니 얘들아? 네. 동연이, 원선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0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서로 마주보고 출발했어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속력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시속 몇 킬로? 3kg. 3km. 그 다음에 원선이는요? 5kg. 시속 5km. 자,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사람이 20km 떨어진 거리에서 만났죠. 중간에 마주보고 와서. 자, 동현이가 걸은 거리를 x, 원선이가 y라고 하면, 자, 두 사람이 마주보고 뭐 했다고요? 걸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동 거리를 합치면 처음 떨어진 거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동현이가 걸은 거리랑 원선이가 걸은 거리가 20km가 돼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간, 속력분의 뭐예요? 거리. 속력분의 거리죠. 동시에 출발했거든요. 같아야죠. 아, 거의 다. 동시에 출발해서 딱 만나면서 멈췄잖아. 맞죠? 아, 그러면 네. 요이 땅 하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시간까지는 똑같이 움직인 거야.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 양변에 몇 곱해요? 15. 15. 그럼 5x 마이너스 3y는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아직이요. 오케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난다 하면 시간은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얘들아, 이해됐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되겠죠. 좋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속시 문제예요. 이 정도까지가. 알았죠? 자, 여러분들 증가감소는 이제 비율 10으로 쓰는 거 알죠? 네. 맞죠? 오케이? 10으로 쓸 수 있고요. 증가감소식 쓸 때 얘들아 이렇게 좀 잘 이해하세요. 전체 양을 10으로 쓸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증가량, 감소량만 가지고 10을 쓸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두 가지 버전으로 10을 좀 다 써볼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네. 한번 봅시다. 자, 지은이나 학교의 학생 수는 자, 일단 자, 요거 예제 9번 작년. 일단 남학생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여학생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x, y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작년은 몇 명이었어요? 26명이 많아져서 936명이 됐으니까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910명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이 부분을 이제 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세울 거예요. 자, 앞에 보자. 자, 두 번째 식을 방법 1. 전체 양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전체 양. 오케이? 네. 자, 봐봐. 남학생은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8%. 자, 그럼 봐봐. 남학생이 1 플러스 100분의 뭐가 돼요? 8만큼 증가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더하기 여학생은 몇 프로? 5%. 1 마이너스 100분의 5 감소했고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남학생,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 전체 다 구한 거 얘들아 합쳐서 몇 명? 936명이 됐어요. 이렇게 세우는 식이 첫 번째 방법. 됐니 얘들아? 자, 방법 2는 증가량, 그럼 뭐예요? 감소량만 볼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남자의 8%가 증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학생의 5%가 감소. 여기까지 됐니? 네. 이렇게 해서 26명이 플러스 늘어난다. 이건 전체 인원수 다 계산한 거야.
8%가 증가했을 때 전체 인원, 5%가 감소했을 때 전체 인원. 오케이? 그래서 전체 전교생이 936명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얘는 남자의 8%가 증가, 여자의 5%가 감소해서 늘어난 게 26명이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가 910. 맞죠? 쌤 개인적으로는 밑에 있는 식을 좀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변에 100을 곱하면 8x 마이너스 5y는 26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할 거예요. 됐나요 얘들아? 네. 사실 식이 좀 간단해요. 저 증가량 감소량 가지고 하는 게. 자, 위에 거 식에다가 5를 곱하면 5x 플러스 5y는 맞아요? 네. 4550입니다. 됐나요? 자, 밑에 있는 식은 8x 마이너스 5y는 2600이죠. 자, 두 식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13x는 7150인가요? 맞죠? 그럼 x는 몇일까요? 야, 네. 뭐가 돼요? 5. 맞죠? 5, 150이네요. 오케이. 그럼 y는 뭐야? 360. 그럼 답을 이렇게 쓰지 말라고요. 이 x, y는요. 뭐라고? 작년이라고. 문제를 잘 읽어야죠. 작년 구하는 거야? 올해 구하는 거야? 올해. 그렇지. 올해 남학생 수, 여학생 수. 그러니까 올해 라고 해서 식을 다시 써주셔야 돼요. 이해됐니? 올해 남학생은 자, 550명에서 몇 퍼센트? 8%가 증가해야 돼요. 요게 남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360명에서 5%가 감소해야 돼요. 이게 여학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필요한 걸로 찾아줘야 된다고. 괜찮아 얘들아? 지수기네. 아이고 또 작년이 나왔어요. 지수기네 작년 학생. 자, 남학생 여학생입니다. 자, 남자는 X명, 여자는 Y명. 자, 첫 번째 간단하게 식 세울 수 있어요. 작년 학생은 남녀 합쳐서 총 몇 명이었어요? 1050명. 1050명. 어우 이렇게 많네. 맞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좀 세워볼 건데 뭐라고 했냐? 남학생은 4% 증가, 100분의 4x. 자, 남학생이 4%가 증가니까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여학생이 2%, 100분의 2y가 감소.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59명이 됐대요. 그러니까 9명이 플러스가 됐다고요. 증가량만 가지고 식을 세운 거야. 감소량만. 알았지 얘들아? 자, 연립해주자. x 플러스 y는 1050. 맞아요? 연립. 자, 양변에 100 곱하면 4x 마이너스 2y는 900. 맞아요? 2로 나누셔도 됩니다. 2x 마이너스 y는 뭐예요? 450.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도 돼요. 마찬가지 얘들아, 답을 구할 때 항상 생각하자고요. 올해 남학생, 여학생 답 어떻게 돼요? 자, 올해 남학생은 자 x명에서 1 플러스 100분의 뭐야? 4. 맞아요? 여학생은 y명에서 1 마이너스 100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까지 끝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1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1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이 끝났습니다. 아니면 완성했습니다. 아니면 일을 뭐 마쳤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었죠. 일이 끝났다, 완성했다가 1.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운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는 일의 양. 오케이? 네. 이제 아마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요, 하는 일의 양이 미지수 XY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하는 일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 자, 이건 생각보다 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아서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10번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 효진이랑 서연이가 있네요. 자, 효진이와 서연이가 하는 일의 양을 XY라고 했어요. 하는 일의 양입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효진이와 서연이가 8일 동안 작업하여 끝낼 수 있는 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효진이랑 서연이가 같이 며칠 동안? 8일 동안 일을 해서 끝났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식은 뭐라고 했냐? 효진이가 4일 동안 작업을 먼저 했어요. 얘가 혼자서 4일 동안.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서연이가 며칠? 얘가 10일 동안 일을 해서 끝났다. 이렇게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습니다. 됐니 얘들아? 네. 자, 이거 정리하면 8x 플러스 8y는 1이죠. 네. 저 밑에 거 2 곱하면 8x 플러스 20 y는 2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위에 4를 그대로 빼버려.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2y는 마 1. 됐니? 네. 따라서 y가 몇이에요? 12분의 1. 1입니다. 됐니? 네. 그러면 x는 뭐예요? 24. 맞아요. 분의 1. 뭐라고요? 24분의 1. 2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 구해야 되는 거. 서연이 혼자서 예죠. y. 서연이 혼자서 하면 12분의 1씩 며칠 일해야 돼요? 12일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는 식세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하는 일의 양이구나. 일이 끝났다, 1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식을 세우시면 돼요. 식만 좀 세울 거야. 확인 10번. 자, 뭐라고 돼 있냐? A, B 두 사람이네요. 네. 자, A, B 두 사람. 자, 똑같아요. 하는 일을 X, Y라고 두시면 좀 편해요.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면 6일. X랑 Y가 합쳐서 6일 동안 일하면 끝나요. 이게 첫 번째. 맞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A가 혼자서 5일 동안 일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B가 혼자서 8일 동안 일했대요. 네. 그래서 끝났다.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 두 식을 이렇게 그대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뭐 식 세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풀이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알았지? 자, 우리가 소단은 5번인데 거속식 문제 중에 독특하게 튀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강을 거슬러 올라온 거, 아니면 이제 두 번째는 터널 통과하는 형태. 알겠지, 얘들아?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튀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얘는 강물을 이제 올라가는 문제, 혹은 내려오는 문제. 알겠죠? 이제 강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강물과 배에 관해서 이 문제는 조금 약간 우리가 형태를 조금 외워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형태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배와 강물의 속력을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첫 번째. 이해됐니, 얘들아?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세이야. 올라갈 때는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그렇지.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강물의 속력만큼 느려져요. 왜? 강물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배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만큼씩 속력이 느려진다고요. 이해됐죠, 얘들아? 그럼 내려올 때는요, 속력이 뭐 해야 돼요? 빨라져야. 왜? 배가 오는데 강물이 밀어주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 좀 가볍게 세울 수 있다고요. 거, 속, 시고요. 올라갈 때, 그 다음 뭐야? 내려올 때야.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게 요렇게 아이고 올라갈 때가 느려지는 거죠. 요렇게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쌤 하는 말 이해됐지 얘들아? 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 자 볼게요. 배 속력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올라갈 때 몇 시간? 5시간이죠. 네.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요 3시간 20분이죠. 3시간 20분은 3시간에다가 20분은 3분의 1시간? 네. 맞아요? 네. 그럼 3분의 몇이야? 10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네. 속력 곱하기 시간하면 3분의 10 x 플러스 y.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여러분들 강물이 그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럼 올라간 거리랑 내려온 거리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거리가 몇이에요? 120이야. 네. 이렇게 돼요. 식을 이렇게 세워요. 그럼 여러분들 요 식 형태 본 적 있죠? 어떻게? A는 O, B는 C. 요 형태 있죠? 요 형태 연립방정식이에요. 이해되니 얘들아? 네. 자, 뭐 요거 2번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해 보이죠? 자, 앞에 거부터 자, 얘네 둘이 같다 라고 할 거야. 자, 5로 나누면 x-y는 뭐예요? 24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둘이 같다라고 할 거야. 오케이? 네. 자, 양변에 10분의 3 곱할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x 플러스 y는 36 그래서 이렇게씩 세우면 간단하지. 와. 자, 둘이 더해. 그럼 2x는 는 둘이 더하면 60, 그럼 x는 뭐예요? 30. 그렇지. 그럼 y는 그 6. 네, 6. 됐나요? 자, 뭐 구하래요? 배속력. 배속력이 뭐였어? 6. 잘못 반대로 알았어요. 반대로. 30. 진정하자 명서가. 강의 속력인 줄 알았어요. 시속 몇이에요? 30k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네. 이 강물 문제는 문제풀이 방식을 조금 이제 약간 외우는 것처럼 기억하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기존에 식을 세웠던 거 조금 다르죠 느낌이?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식을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네. 오케이? 네.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토끼 네모는 자자 네모 한단다 네모는 자라 네모 꿈이겠잖아.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인데